강원 영동 지역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내일 오후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비 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릉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빼돌려 쓴 게 드러나면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FC가 강릉 홈구장에서 광주FC를 크게 이기면서 4연패 수렁에서 벗어나 전반기를 리그 6위로 마쳤습니다. 옥수수와 벼 등의 벽과 식물에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올 들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선에서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에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지역별 강우량은 삼척 원덕 89mm, 삼청 60, 동해 47.6, 강릉 32, 속초 17.5mm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산사태나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 된 강릉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돈을 빼돌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강릉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들이 수년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운영사 회장과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임차 보증금만 91억 원에 달하고 대부분 투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탕진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속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끝에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한 구제 방안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업자들이 보증금을 써버려 주민들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대출해준 은행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아파트가 부도 처리돼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LH의 아파트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했고 매입 적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임차인들의 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자격 여부를 심사를 해서 그게 지난달에 끝났고요.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리비를 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용역을 LH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현재로서는 LH가 이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거주권을 보장해 주는 게 입주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LH가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고스란히 보전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카페와 식당에도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가 하면 무인 카페 창업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말 문을 연 춘천의 한 닭갈비 전문점. 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종업원들은 서빙 로봇에 닭갈비와 반찬을 올리고 로봇이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합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해 받을 때까지 종업원과 마주보고 대화하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첫째는 청결하지, 위생적이고 뭐 특별히 우리가 끓여야 할 게 없잖아. 신기하기도 하고 참 좋으네. 처음 봐요. 식당 밖에 마련된 카페에도 사람은 없습니다. 커피 주문은 키오스크로 이루어지고 곧바로 바리스타 로봇이 눈앞에서 커피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빙 로봇이나 카페나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 이제 손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나오는 이쑤시개까지 도입을 했어요. 춘천 도심에 위치한 한 카페. 매장 안에 테이블과 키오스크만 있고 상주 직원은 아예 없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계속되자 이 같은 무인 카페 창업 문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무인 매장에 대한 문의량은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 우리 생활 곳곳에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겐 수어가, 시각장애인에겐 점자 같은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데요. 언어 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뇌성마비 장애인에게도 별도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이 방식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칸칸이 단어가 적힌 종이판을 들고 대화에 나선 수강생들. 말을 하지 않고 미리 적은 단어를 가리키며 의사소통을 합니다. 완벽하게 표현하긴 어려워도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자녀와 함께 야외 드라이브 좋았어요. 화면에 놓인 낱말 카드를 연결해 말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언어 표현이 어려운 발달과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AAC로 불리는 대체 소통법은 낱말과 물건, 감정 표현 등이 적힌 그림판과 화면 등을 통해 언어 대신 쉽게 비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지역사회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AAC를 사용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쓰면 일반 언어 재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들은 학교 현장부터 AAC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 수어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 점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한테 의사소통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서울 등 대도시부터 보급이 시작돼 원주에서는 지난 3월부터 발달장애인 등을 상대로 원활한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선별진료소에 대체 소통판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원주 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은 도내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대체 소통 도구를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근본에 보완 대체 의사소통 부모 교육을 기점으로 원주의 다양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보완 대체 의사소통 존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보호 기틀이 마련되면 취업과 사회생활 등 자립도 가능하도록 민간 영역에도 AAC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FC가 홈에서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광주를 크게 꺾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전반기를 6위로 마친 강원은 후반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원의 공세가 경기 초반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개막전 원더골의 주인공 조재환 선수가 전반 초반 골문으로 세도해 멋진 선제골을 성공시킵니다. 광주에 한 골을 내줬지만 만회골을 넣으며 앞선 채로 전반을 마쳤고 후반 들어 김지현 선수와 조재환 선수의 연속골이 터지며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강원FC가 광주의 대승을 거두며 연패 수렁에서 탈출했습니다. 4연패 수렁에서 빠져나온 강원은 정규 시즌 전반기를 12개 팀 가운데 6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강원 선수단은 후반기 반등을 위해 매경기 집중력을 보여준다는 각오입니다. 저희 연패 탈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걸 떠나서 저희가 4연패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연패를 끊을 수 있었다는 자체가 일단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음 경기 준비 잘해서. 김병수 강원FC 감독은 팬들의 성원 덕분에 선수단이 힘을 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경기장 밖에서 저희를 끊임없이 지지해 주신 우리 강원FC 팬들 여러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강원은 오는 15일 광주FC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원큐 FA컵 16강 경기로 맞붙어 승부를 다시 겨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연구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해 강원도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박영일 강원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후보 본인이 소명한 데다 논문 표절 논란은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옥수수와 벼, 수수 등의 벽과식물에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올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선에서 발견됐습니다.
정성군에 따르면 지난주 정선농업기술센터 예찰 트랩에 열대 거세미 나방 성충이 포획돼 농가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올해 제주도와 경남, 충북 등지에서 발견됐고 도내에서는 지난해보다 16일 빨리 발견됐습니다. 개화기인 지난 4월 초 이상 저온 피해로 올해 강원 지역 배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사한 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별 작황 현황 등에 따르면 과실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착과율이 강원 지역 배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뿐만 아니라 복숭아와 사과 등 다른 과일의 착과율도 지난해보다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여 농가 피해도 커지고 수확철 과일값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경찰이 피서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관광객이 급증하는 다음 달 23일까지 유흥가 인접도로 등 53곳에서 특별 음주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5% 증가했다며 매주 한 차례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오늘 강릉시의회의 독단적 원 구성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릉 지역위는 성명을 내고 미래통합당계 무소속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을 독식한 것은 균형과 대화,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일방적 원구성을 규탄하며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탄광 지역 민간 단체들이 석탄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삼척 폐광지역 활성화센터와 태백 탄전문화연구소 등 4개 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석탄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심포지엄과 학술회의 등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석탄산업유산의 관리 상황 확인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에 자료 목록 정리와 사진자료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복구공사가 다음 달 착공합니다. 동해시는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과 캠핑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고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설계를 마쳤으며 이달 안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여름 개장을 목표로 복구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는 지난해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건물 80% 이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